자, YBM 어학원 종로센터 파워토익 초고속 입문반 고재훈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 시험에서도 3문제나 출제가 됐었던 동사의 태일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 텐데, 태일치라고 하면 능동태의 동사를 고를지 아니면 수동태의 동사를 고를지 그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보통은 한두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지난 7월 29일 시험에서는 3문제나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볼 텐데, 자,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태일치 문제는 전혀 어렵지 않고, 자, 어떻게 이제 풀어야 되느냐,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능동태와 수동태. 능동이라는 것은 이제 주어가 직원들이 뭐뭐 하다, 작성하다, 이런 의미로 능동적으로 뭐뭐 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동사들을 우리가 능동태 동사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어, 직원들이 뭐를 근무 기록표를 뭐 해야 된다? 작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 주가 끝날 때까지, 이런 의미죠. 그래서 주어가 목적어를 뭐뭐 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이러한 동사들, 능동태 동사인데, 이 수동태라는 건 뭐냐면, 수동태라는 것은 이 능동태의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서 주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timesheet라는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서 주어가 되면 근무 기록표가 주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무 기록표는 자기가 작성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작성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작성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다라고 자기가 능동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뭐뭐 되다라고 해석이 되는 그러한 동사들을 우리가 수동태의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능동태는 뭐뭐 하다, 수동태는 뭐뭐 되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거를 해석해서 태일치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능동태 동사는 뭐뭐 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뒤에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요. 하긴 하는데 뭘 해요? 목적어를 하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목적어를 뭐뭐 하다 이렇게 되니까 반드시 뒤에 목적어가 있을 텐데, 수동태는 그럼 어떻게 되냐? 수동태라는 것은 능동태의 목적어가 앞으로, 즉 주어 자리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수동태는 뒤에 목적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을 수가 없겠죠. 왜? 앞으로 주어 자리로 나갔으니까 뒤에는 목적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능동태는 뒤에 반드시 목적어가 있고, 수동태는 뒤에 목적어가 없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는데, 이 수동태의 동사 모양은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동사와 과거분사는 끝에가 어떻게 생긴 건가요? 끝에가 ed로 끝나는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BPP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동사와 ed가 붙은 PP, 과거분사가 합쳐진 게 수동태 동사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삼형식 동사의 능동태와 수동태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반드시 뒤에 뭐만 확인하면 되겠어요? 뒤에 목적어가 있나 없나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있더라,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반드시 앞에는 뭐뭐를 뭐뭐 하다 라고 해석이 되어야 되니까 능동태 동사가 오겠고,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자, 목적어가 없이 이제 부사라든지 아니면 전치사 구와 같은 수식어들, 이렇게 수식어들만 있던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당연히 수동태 동사가 와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다?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태, 그리고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그래서 요 밑에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우선은 이 동사 문제를 푸는 순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수일치, 태일치, 시제일치 이 순서대로만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 문장 전체를 보았더니 이 문장에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빈칸이 동사 자리가 돼야 되니까 우선은 D 같은 거는 동사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D 지우시고, 그 다음에 수일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 use라는 주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A는 또 수일치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B와 C 중에서 이 B는 is prohibited에 대해서 수동태 동사인 거고, C는 prohibit에서 능동태 동사인 거죠. 자, 그러면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해석할 필요도 없이 뒤에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수동태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휴대폰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도 수동태로 해석이 되고, 뒤에 목적이 없기 때문에 수동태 동사를 고르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보시면, 자, 두 번째 문제는, 자, 우선은 이 문장을 쭉 봐서도
여기 접속사 앞에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 아닌 거 C 지우시고 그 다음에 Mr. 스미스 씨가 주어니까 얘는 수일치가 또 안 맞죠. 그렇죠? 그리고 태일치 단계에서 자 뒤에 이번엔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all the materials라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이 앞에는 당연히 능동태 동사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A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니어 매니저인 미스터 스미스 씨가 모든 자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A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뒤에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능동태를 고를지 수동태를 고를지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삼형식 동사의 경우에요. 그러니까 삼형식 동사들이 거의 대부분의 동사들이고 그리고 시험에는 거의 뭐 99.9% 삼형식 동사밖에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혹 가다가 사형식 동사라든지 또는 오형식 동사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외워두셔야 되는데 자 사형식 동사부터 볼게요. 자 사형식 동사라는 것은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오는 동사들이죠. 그래서 주어 동사 뒤에 간접 목적어는 이제 누구누구에게에 해당하는 주로 이제 사람이 나오는 사람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뒤에 직접 목적어 해서 뭐뭐을에 해당하는 직접 목적어 해서 두 개의 목적어 나오는 동사들을 왜 사형식 동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형식 동사도 이 수요 동사와 notify류의 동사들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수요 동사라는 것은 수여하다 말 그대로 주다류의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give나 send offer 또는 award grant와 같은 이러한 동사들을 우리가 사형식 수요 동사라고 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notify, inform, remind, assure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notify류의 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것들은 왜 조심을 해야 되냐면 원래 능동태일 때 목적어가 몇 개가 있었어요. 두 개의 목적어가 있었기 때문에 두 개의 목적어가 있었기 때문에 수동태가 되면 목적어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의 목적어가 뒤에 남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안 남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형식 동사들은 그냥 일반 삼형식 동사들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수동태일 때 목적어 없으면 그냥 뭐 수동태를 고르면 되는 문제인데 수동태가 되더라도 목적어 하나가 남을 수가 있다. 왜? 사형식은 목적어 두 개였기 때문에 이 간접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서 주어가 되면 뒤에 직접 목적어가 수동태가 되더라도 남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사형식 동사들의 태일치 문제가 출제가 되면요. 사형식 얘네들은 무조건 한번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해석을 해서 주다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주다 또는 알려주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주다나 또는 알려주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면 얘는 능동태 동사를 고르셔야 됩니다. 능동태. 그리고 주는 게 아니라 받다 또는 알림을 받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면 그럴 때는 수동태 동사를 골라야 되는데 여기 밑에 여기 예제를 보시면 자 우선은 뭐 수일치는 다 맞아요. 그죠? authors가 주어니까 태일치를 골라야 되는데 원래대로 하자면 뒤에 the grand prize라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능동태가 와야 되겠죠. 그렇죠? 능동태가 와야 되는데 보기를 봤더니 award란 동사의 네 가지 형태가 나왔다. 자 그러면 award란 동사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뭐가 떠올라야 돼요? 얘는 사형식 수요 동사구나 라는 게 떠올라서 동사 문제를 풀 때 약간의 해석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게 떠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책 이름이 있는데 이 책의 공동 저자들이 이러한 컨테스트에서 그랜드 프라이즈 대상을 줬을까요? 받았을까요?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당연히 저자들이니까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수여받았겠죠. 그렇죠? 근데 award는 주다라는 의미란 말이죠. 그렇죠? 수여하다, 주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받다라고 해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동태가 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D가 답이 되는데 아니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가 있으면 안 된다면서 왜 목적어가 있습니까? 사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원래 두 개가 있던 목적어가 하나만 남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답은 D가 답이 돼야 돼요. 그리고 notify류의 동사들은 대부분의 notify류의 동사들은 어떤 형태로 쓰이느냐 이렇게 쓰여요. notify라는 동사가 나오고 notify 그리고 반드시 얘네는 뒤에 간접 목적으로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직접 목적으로 대절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that 이하를
알리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notify로의 동사들은 반드시 뭐가 목적으로 나와야 되겠다? 사람이 목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뒤에 사람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무조건 얘네들은 수동태 동사를 고르셔야 됩니다. 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앞으로 가서 주어가 됐다는 얘기죠. 즉 수동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를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이 빈칸이 둘 다 동사 자리예요. 그렇죠? 동사 자리인데 두 문제 다 뒤에 뭐가 있어요? 뒤에 대절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도 대절이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보기를 봤더니 첫 번째 문제는 assure라는 요 사형식 동사, 누구에게 확언해주다 라는 assure 동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indicate라는 동사에 그냥 일반적인 삼형식 동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assure라는 동사는 반드시 뒤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사람이 목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뒤에 사람이 없다. 대절이 바로 나왔다.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수동태를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C가 답이 돼야 됩니다. C가 답이 돼야 되겠고, 주어를 보면 사람이 나와 있죠. 원래는 능동태의 목적어가 customers였는데 여기 수동태를 바뀌면서 customers가 앞에 주어로 간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은 that 이하를 확언해 주는 게 아니라 확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환불 절차가 환불이 최대한 빨리 환불해 주겠다 라고 확언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C가 답인데, 아니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뒤에 대절이 있으니까 여기도 사람이 없으니까 수동태가 와야 되나 보다. 또 이렇게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indicate는 그냥 일반적인 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하나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뒤에 대절에 이만큼의 명사절이 목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능동태가 답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indicate는 그냥 일반적인 삼형식 동사니까 뒤에 대절의 목적 하나가 있으면 당연히 능동태를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형식 동사들의 수동태 문제도 아주 가끔 나와요. 자주 나오는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주 가끔 나오는 거. 그다음에 오형식의 수동태 문제는 사형식보다는 조금 자주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형식 동사라는 것은 자, 뒤가 어떻게 나오는 게 오형식 동사들이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오고 나서 여기에 뭐가 나온다? 목적격 보어가 나오는 그러한 동사들을 우리가 오형식 동사라고 하죠. 그런데 그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또는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명사가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오형식 동사들이 이 5개가 있어요. consider, find, make, leave, keep 과 같은 이러한 5개 동사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5개의 동사들은 얘네가 만약에 수동태로 바뀌게 되면 그 수동태 뒤에는 뭐가 남겠어요? 뭐가 남겠어요? 원래는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고 여기 형용사의 보어가 있었으니까 이 목적어가 앞으로 가서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동사는 수동태로 바뀌게 되면 뒤에는 형용사의 목적격 보어가 남는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개의 동사들이 앞에 동사 수동태로 나와 있으면 그 뒤에는 형용사를 고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자, 여기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자, 우선 이 문장의 동사가 어딨나요? was considered라는 동사가 있죠. 자, 그러면 수동태니까 수동태 뒤에는 부사가 나와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A를 고를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consider는 그냥 일반적인 삼형식 동사가 아니라 얘는 오형식 동사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형식 동사들은 원래가 목적어가 나오고 나서 뒤에 형용사 보어가 나와 있었던 동사니까 수동태가 되면 뒤에 부사가 아니라 요 목적격 보어 형용사가 뒤에 남아 있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B가 답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스터 이 사람의 제안서가 가장 실현 가능하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이러한 동사들도 있는데, 자, 이러한 동사들은 목적어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몇 개가 나와 있긴 한데, 이제 이러한 동사들이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교재 11개 동사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 나와 있는 몇 개만이라도 좀 외워두시고, 이러한 것들은 그럼 수동태가 되면 뒤에 뭐가 남겠어요? be, pp 수동태 뒤에
to 부정사가 이렇게 남겠죠. 그죠? 그래서 to 부정사를 고르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to 부정사가 뒤에 있을 때 앞에 과거 분사를 고르는 문제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이제 어떤 학생들은 비동사 뒤에 ing 아니면 pp가 와야 되는데 뭐 expect는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능동태가 와야 되나 보다. 뒤에 to exceed가 목적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expect라는 동사는 오형식 동사로밖에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to 부정사가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격 보어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목적어 없다는 얘기죠. 그럼 목적어 없기 때문에 수동태 A가 답이 되는 거고 요거를 의미를 한번 따져보더라도 자, 이 회사의 생산이 2사분기의 생산이 1사분기의 것을 초과할 것으로 지가 예상하는 게 아니죠.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가 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 be expected to 부정사라든지 또는 be required to 부정사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좀 외워두셔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동사의 종류에서 얘네들은 to 부정사가 목적격 보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수동태가 되면 뒤에 to 부정사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4형식과 5형식은 시험에 자주 나온다 안 나온다? 여러분 자주 나오지 않아요. 자주 나오지 않고 3형식 동사들이 거의 대부분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있다 그러면 능동태 고르고 뒤에 목적어 없다 그러면 수동태를 고르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뒤에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한번 같이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뭐 문제를 풀어봤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자, must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B를 지워주시고 조동사니까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 없죠. 그러면 수동태 A 이렇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필터가 청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각 사용할 때마다 사용한 후에 청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 데드라인이 주어고요. 이렇게 묶어주시고 그럼 이 빈칸이 동사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동사 아닌 거 A와 C를 지우시고 B는 능동태, D는 수동태인데 뭐 딱 봐도 데드라인이 주어니까 얘는 수일치부터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답은 D가 답이 되는데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수동태가 답이 되는 그런 형태고 이 2번 문제는 수일치 단계에서 답이 나오는 문제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자, 3번은, 자, 우선은 여기 proposal이 주어고, approved부터 committed는 approved에 이끌리는 과거 분사 구문이죠. 그래서 이 빈칸이 동사 자리. 그래서 동사인 거 B 지우시고, 네, proposals가 주어로 나왔으니까 A는 수일치가 안 맞고, C, D 중에서 뒤에 목적 없으니까 수동태. 이렇게 고르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4번 같은 거는 좀 조심해야 될 문제인데요. 자, 여기도 will be kept라는 동사가 이미 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그 수동태 뒤에는 뭔가 부사 같은 게 나와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부사를 찾아봤더니 뭐 보기에 부사가 있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수동태 동사 같으면 뒤에 부사가 나오겠지만, keep이라는 동사는 뭐였더라? 목적어 뒤에 형용사가 목적격 보어로 나오는 5형식 동사였어요. 자, 그럼 얘가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다? 목적어 앞으로 가서 주어가 되고 얘는 be kept가 이렇게 수동태가 되면 뒤에 뭐가 남는다? 형용사가 그대로 남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A가 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5형식 동사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죠. 네, 5번. 자, 5번은 자, 이 문장에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빈칸이 동사 자리. 그래서 A 같은 건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넘버가 주어니까 수일치에서 D를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태일치에서 B 이렇게 고르면 되는 문제. 자, 그 다음에 자, 6번은 is라는 비동사까지는 나와 있죠. 그럼 비동사 뒤에는 뭐 ing 하면 pp밖에 안 될 텐데 뒤에 목적어 transportation이라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C가 답이 돼야 되겠죠. BPP는 수동태고 BING는 능동태인 겁니다. 그래서 C가 답이 돼야 되겠고요. 7번. 자, 7번 같은 경우는 이 문장에도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보기를 봤더니 뭐 다 4개가 동사 맞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미스 요 사람이 주어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A가 수일치가 안 맞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all the certification exams라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능동태 A만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자, 8번도 이 문장에 동사가 없다. 그래서 D 지우시고 flights가 주어니까 수일치는 다 맞고요.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태일치에서
뭐 골라야 돼요? A, 수동태를 고르셔야 되겠죠. 그래서 비행편들이 연기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9번 보시면, 자, 9번은 여기 can이라는 조동사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동사 원형 A와 B 중에 답을 골라야 되는데 A는 여기 능동태 동사고 B는 여기 수동태 동사입니다. 그러면 학생들 중에서 가끔 company라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태를 골라야지 해서 A를 골라서 틀린 학생들이 많은데 여기서 company wide는 이게 전사적으로라는 부사예요. 부사. 자, 그러면 여기는 목적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B가 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사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10번도 비동사까지는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A 아니면 C일 텐데 뒤에 목적 없으니까 이번엔 수동태 A가 답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11번. 자, 11번도 여기가 동사 자리죠. 앞에 사람 이름이 주어로 나왔고요. 그래서 C나 B 같은 건 지워주시고 뒤에 이번엔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태 A가 답이 돼야 되겠죠. D는 수동태라서 될 수가 없습니다. 자, 12번 같은 문제도 굉장히 많이 틀리는 문제인데 여기 뒤에 있는 tomorrow만 보고 미래 시제를 골라서 그냥 틀려요. 그런데 tomorrow는 이게 내일이라는 이게 목적 아니죠. 얘는 원래는 부사예요, 여러분. 부사.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수동태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A가 답이 되는 거죠. A가 B, PP 수동태가 되는 건데 여기는 왜 is repeated나 was repeated가 아니라 이렇게 be repeated에서 동사 원형이 왔을까요? 네, 바로 that 앞에 request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업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배우겠지만 that 앞에 request와 같은 동사가 있으면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을 쓴다. 그런 문법이 좀 있습니다. 자, 13번. 자, 13번은 여기는 동사 아닌 거 C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delivery date가 주어기 때문에 A와 D를 지우면 돼요. 그래서 B가 답인데 가끔 학생들 중에서 아니 뒤에 목적 없으니까 수동태 D가 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뒤에 목적 없더라도 데이트가 주어라서 수일치가 안 맞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B가 답이 되는 거고 이 depend 같은 경우는 왜 뒤에 목적 없는데도 능동태가 답이냐? 왜 그럴까요? 네, 바로 자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동사들은 원래부터가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사들은 수동태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목적어 앞으로 가서 수동태의 주어가 돼야 되는데 목적어가 원래부터가 없는 애들이니까 이러한 것들은 아예 영어에 존재하지 않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B가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14번은 자 우선 이 문장엔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동사 아닌 거 C 지우시고 그 다음에 회사 이름이 주어로 나왔으니까 얘는 수일치가 안 맞네요. 그리고 A와 B 중에서 will continue나 continue 뒤에서 동명사나 투부정사가 이렇게 목적으로 나올 수가 있긴 한데 준동사들도 당연히 태가 있겠죠. sing 이거는 능동태의 동명사인 거고 to be seen 얘는 투부정사의 그 수동태인 거죠. 그래서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여기도 수동태 형태인 be seen 요거를 고르셔야 돼요. 얘는 목적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B가 답이 되는 거고 자 15번은 여기는 이 문장에도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빈칸이 동사 자리니까 B, C 지우시고 request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이게 투부정사가 목적어인가 이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까 했었던 이런 것들 있잖아요.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오형식 동사들 중에 하나가 바로 또 request입니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있는 게 아니라 목적어 없는 거고 이 투부정사는 목적격 보어란 얘기죠. 그래서 be requested 투부정사 이런 형태로 좀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16번은 이 문장에 동사가 없어요. be 지우시고 for words가 주어니까 수일진 다 맞고 뒤에 목적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수동태 D만 답이 되겠죠. 17번. 자, 여기도 비동사까지는 나와 있으니까 D 아니면 C일 텐데 뒤에 목적 없다. 그러면 수동태 C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18번. experts가 주어니까 여기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B, D는 지워주시고 수일치 두 개는 다 맞는데 뒤에 목적어 이번엔 어때요? strong allergy season이란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태 A를 골라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A 고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9번. 자, 19번은 동사 아닌 거, A 지우시고, 수일진 다 맞아요. salmon dish가 주어가 되니까 맞고, 뒤에 목적 없으니까 수동태 C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뭐 연어요리가 제공됩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20번은 이 be asked라고 앞에 수동태 동사가 나와 있는데 이 ask라는 동사도 이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요게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다? be asked 되고 그 다음에 A는 이게 주어로 나가겠죠. 그래서 뒤에 to 부정사가 이렇게 남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to complete D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동태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 뭐 수동태가 답이 되는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수동태도 나오고 능동태 동사도 자주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태, 없으면 수동태다 라는 것만 잘 알아두셔도 사실은 태문제는 다 맞아요. 그런데 아주 가끔 뭐 1년에 한 번, 뭐 2분에 한 번 4형식, 5형식 동사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주의해서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일즈 문제 이제 안 틀릴 수 있겠죠, 여러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문법 짤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